눈매 교정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눈매 교정은 보통 안검하수에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. 그러나 안검하수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눈에서도 가벼운, 약한 눈매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. 이건 안검하수 때 하는 강한 눈매 교정하고는 조금 달라요. 그 정도에 있어서 다르죠. 이 눈매 교정이라는 것은 눈뜨는 근육인 안검, 거근의 근육의 힘을 강하게 해준다라고 설명을 들을 수도 있는데, 뭐 근육수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,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육수술이 아니라 근육에 붙어있는 힘줄을 약간 줄이면은 피부가 힘줄이 더 팽팽해지니까 근육이 똑같이 운동을 해도 운동의 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눈을 더 크게 뜰 수가 있어요. 그걸 우리가 눈매 교정이라고 하는데, 안검하수에 있어서는 이걸 강하게 하고 정상적인 눈에서는 약하게 하는데, 정상적인 눈에서 하는 이유는 눈을 조금 더 예쁘게 만들려는 그런 미용적인 목적하고, 또 이걸 약간 해주면 쌍꺼풀에 풀릴 가능성을 줄여요. 사실 절개법이라고 해도 풀릴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쌍꺼풀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. 눈을 뜰 때만 생기는 거고요. 또 의식적으로 눈을 뜰 때만 생기는 피부가 접히는 현상이죠. 쌍꺼풀이라는 거는. 그러니까 절개법도 아무리 절개를 해놨다 하더라도 눈 뜰 때 다른 방식으로 접히면,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른 방식으로 접히면 그건 쌍꺼풀이 풀렸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눈 뜨는 힘을 약간, 그러니까 눈매 교정을 약간씩 주면 쌍꺼풀이 잘 풀리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요. 또 풀린 쌍꺼풀, 절개법 풀린 쌍꺼풀 수술할 때 그렇게 눈매 교정을 조금씩 해줍니다. 그래서 대개 절개법 쌍꺼풀을 할 때는 눈매 교정을 조금씩 해요. 이렇게 눈매 교정을 약간씩 하는데요. 우리 쌍꺼풀 할 때는요, 양쪽 짝짝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사실은 양쪽이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. 그래도 차이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. 그런데 쌍꺼풀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는요,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몇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, 우리가 디자인하는 쌍꺼풀 라인.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. 이 쌍꺼풀 라인은 눈꺼풀 피부에 있는 이 피부결과 평행이어야 해요. 아니, 이 중에 하나여야 해요. 그거 원칙 하나 하고요. 그래서 이 높이 하나 하고,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눈매 교정, 이 안검 거근의 힘줄을 얼마나 당겨주느냐, 이거에 의해서 이 라인의 높이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. 지금 이 라인의 높이는요, 이 라인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피부가 한 번 겹치고 두 번 겹치고의 이 앞쪽 부분이죠. 여기가 요거예요. 그죠? 만약에 눈매 교정 더해서 여기를 더 올리게 되면은요, 이 폭은 줄어들죠. 왜냐하면 이 안쪽이 쏙 들어가니까. 안쪽은 쏙 들어가고 얘는 조금 내려올 거예요. 그래서 이 쌍꺼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요, 첫 번째
절개선의 높이. 절개선의 높이가 매몰법일 경우에는 이 봉합선의 높이겠죠. 절개선의 높이 하나 하고, 또 눈매 교정 강도, 눈매 교정 강도, 정도.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. 눈썹의 위치. 어떤 사람 눈썹 거의 안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요. 어떤 사람 눈썹 많이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. 되게 눈썹을 움직이는 건 근거는 없는 얘기지만 좀 감정적인 사람이죠. 저도 눈썹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, 어쨌든 이 눈썹의 움직임. 이거에 따라서 쌍꺼풀의 크기, 즉 이 폭이 많이 달라져요. 어떤 사람은 쌍꺼풀 할 때 굉장히 제일 처음 유심하게 저희들이 보는 게 눈썹의 위치예요. 양쪽 눈썹의 위치 다 달라요. 그래서 양쪽을 정말 똑같은 라인을 잡으면은요, 완전 100% 짝짝이야. 눈썹을 많이 올리는 사람은 쌍꺼풀을 약간 낮게 해줘야지 눈썹을 많이 올려서 나중에 이 폭이 반대쪽하고 비슷해져요.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정도를 이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쌍꺼풀의 높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. 약간 틀리는 경우가 있고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언제 교정을 하느냐? 이 눈매 교정 네? 이 눈매 교정의 시기는요, 되게 4일 수술, 실밥 저희가 4일째 풀거든요. 4일에서 10일 정도 사이, 이 정도에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매몰이든 절개이든. 이때 뭘 조절하느냐 하면은요, 요 눈매 교정하는 정도, 또 이 고정의 정도,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할 수 있어요. 이건 사실 수술이 아니죠. 지금 요 실밥이 풀어있는 부분 10일까지는 이 상처가 살짝만 벌리면은 다시 들어갈 수 있거든요. 또 피도 나지 않아요, 그렇게. 그러니까 그렇게 요 시기에 이걸 조절해서 양쪽을 맞춰 놓는 게 낫습니다. 이걸 그냥 뭐 몇 개월씩 기다려라, 이건 그거는 나중에 그런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이 시기에 조절하는 게 전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래야지 수술 받으신 분의 회복 기간도 절약할 수 있죠. 만약 이걸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회복기가 2, 3일 정도 더 늘어나요. 하지만이 아니죠. 2, 3일 정도 나죠. 물론 2, 3일도 굉장히 짧지 않은 시기이긴 하지만 이걸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또 한 가지, 눈매 교정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, 또 어떠면 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. 또 과교정된 경우도 있고.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경험과 과학적으로 길이를 재서하더라도 이런 에러들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과교정된 것을 빨리 해결하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과교정된 채로 유착을 맞이하면 나중에 유착을 풀어도 과교정이 많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. 과교정 빨리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. 지금 덜 교정됐어. 아직 부족해, 교정이. 그러면 좀 더 기다려도 괜찮아요. 왜냐하면 수술 직후에는 아직 붓기도 많이 있고 그만큼 눈 뜨는데도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려보고 결정을 하는 게 결정을 해서 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지만 과교정은 좀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. 이렇게 우리가 눈매 교정을 절개법에서도 하고 매몰법에서도 하고, 또 대부분의 경우 사실은 쌍꺼풀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눈매 교정을 하게 되는데요.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일종의 변명,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이게 사실 이런 경우가
흔하진 않지만 없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때마다 환자분한테 제가 죄송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를 좀 오늘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